토크앤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죠. 가상자산 시장에 그야말로 들썩였는데요. 기다렸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이번에는 정말로 최종 승인까지 이뤄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번 승인이 다시 한번 불을 붙여줄 수 있을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손석우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비트코인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 네. 그 전에 아무래도 CPI 발표가 된 만큼 CPI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짚어드리고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작년 12월 CPI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통화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해서 보는 건데 지금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뉴욕 증시가 전반적인 조정을 겪었던 이유는 지난해 말에 지수를 끌어올렸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 들어서 이제 퇴색이 되면서 조정을 받았었고 특히 나스닥 하락폭이 컸죠. 그렇죠. 최근에 다시 복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나스닥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근데 오늘 CPI를 보면 일단은 오늘 장에 대한 지수가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CPI 헤드라인은 3.4%가 나왔습니다. 그 전월 11월이 3.1%였으니까 다시 삐쭉 올라섰네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3.2%가 예상치였는데 0.2%포인트나 더 높게 나왔으니까 꽤 높게 나온 겁니다. 전월비 기준으로 봐서도 0.3%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겁니다.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근원이 더 중요하죠. 추세적인 그렇죠.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많이 올랐네요. 3.9%. 전달이 이제 4.0%였는데 물론 3%대로 진입을 하긴 했지만 역시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이고요. 전월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사실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CME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고 왔었는데 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70% 가까이 높게 점쳤었는데 아마 이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선물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5월 같은 경우는 지금 90%가 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고 제가 아직 그 구성 항목 즉 CPI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항목들을 보고 오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자동차라든지 네. 주거 비용 미국에서 이제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 자동차, 주거 비용, 특히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세적으로 낮아지지 않았다면 미국 물가가 식은 것 같지만 여전히 식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의구심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증시에도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1월 FOMC까지 뉴욕장은 또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을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3월 금리 인하 말고 그러면 상반기까지 이제 시각을 늦춰서 봤었을 때 금리 인하가 그래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즉 3월이 아니면 6월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예상보다 많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 사실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런 물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낮아진 그 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야 어쨌든 크립토 시장에도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역사적인 날이긴 한데 물가라는 변수를 만난 거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됐네요. 맞습니다. CPI가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들 언급을 아직 안 해주셨지만 자동차랑 에너지 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큰 혼란 없이 CPI 이벤트가 잘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오늘의 주제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네. 어떤 역사를 거쳐와서 이렇게까지 승인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의 이 인고의 세월을 버틴 끝에 네.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하는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된 거죠. 이 10년의 인고라고는 하지만 이제 최초로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사실 금융위기 때 2008년 그때 이제 소개됐었고 그 2011년, 12년에 그 처음으로 소매 거래가 비트코인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피자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그때 소매 거래가 되면서 뭐 좀 주목을 받았었고 사실 이제 지금의 승인받은 현물 비트코인 ETF가 처음으로 신청서가 제출된 때는 2013년이었어요. 그리고 2027년, 18년 뭐 계속해서 이 신청이 거부가 돼 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장외 시장에서 어쨌든 비트코인 펀드라는 게 상장이 되기도 했었고 캐나다에서는 2021년에 현물 비트코인 ETF가 처음 출시가 됐긴 했지만 역시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은 미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장에서 언제 이제 승인이 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작년 8월에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그레스케일이 제안한 현물 ETF에 대해서 SEC가 미국 증권거래 당국이 거절할 이유가 뚜렷이 없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정말 현물 ETF 승인이 가까이 왔구나. 저기 시장에서 기대를 해왔고 드디어 이제 1월 10일, 2024년 1월 10일에 이르러서 비트코인 ETF 출시가 됐네요. 근데 또 어제 해프닝이 있었던 건 하필 또 SEC SNS가 계정 그렇죠. 해킹이 되면서 네. 가짜뉴스가 또 돌아서 한 번 또 해프닝이 있었고 정말로 인고의 세월 우여곡절 끝에 여러 해프닝을 거쳐서 어쨌든 ETF 승인을 받으면서 제도권 안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던 소식이었는데 또 안 됐다, 불발됐다라고 했고 뭐 해킹을 당했다라고 해서 좀 기대감이 사라졌었는데 다시 또 그 기대감에 부응하는 소식을 가져다 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SEC의 이 갠슬러 위원장은 네.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더라고요. 네, 속 시원하게 승인해줬으면 네. 되는 건데 자신의 이제 성명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뒤끝이 있더라고요.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일단은 이번 승인을 나는 이게 뉘앙스가 이거였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 승인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승인한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승인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실패했다. 그래서 난 승인해 준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승인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어떤 전체에 대한 승인 또는 보증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고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 경고도 마지막에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승인은 했지만 책임질 수 없다. 그렇죠. 투자자 여전히 위험하다. 이런 식의 이제 뒤끝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큰 만큼 책임을 조금은 회피한 게 아닌가, 발을 한 발짝 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비트코인 역사에 새로운 획이 그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일단 ETF, 펀드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펀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11개가 만들어졌단 네. 말이죠.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 풀린단 말이죠. 상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직접 거래소에 계좌를 열고 직접 사야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라는 게 제가 자꾸 용어를 혼용하는데 그냥 가상화폐를 통일할게요. 네. 가상화폐가 가격이 워낙 출렁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관이나 기업들이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컸단 말이죠. 뭐 최근에 이제 뭐 FTX 사태도 있었지만 거래소 자체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 그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비리들, 자전 거래들, 이런 거래소 운영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터져 나오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투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허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미 증권 당국의 보호와 감시를 받는 이 ETF라는 보편화된 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제 소위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하는 기관과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 또 이번에 주목을 끈 거는 그냥 조그만 자산운용사들이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는 게 아니라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블랙록이 미국에서 ETF를 신청해서 한 번도 거부당한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거부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거부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블랙록의 ETF 불표 신화가 이어졌다. 뭐 이런 농담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네.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운용사들도 이번에 ETF 상품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그런 큰 손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투자하기가 쉬워졌죠, 이제는. 물론 현물 ETF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과도 어느 정도는 연동이 계속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는 것만큼 리스크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좀 필터링을 거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셨던 분들도 ETF를 통해서 한다면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많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에 선물 ETF,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현물과 다른 거는 선물 ETF는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의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선물 계약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도 수수료가 들거든요. 비용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ETF 운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비용을 그 수익을 좀 저해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투자라는 관점에서 매력이 좀 덜했는데 현물 ETF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좀 비트코인 ETF에 투자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변화들을 쭉 들어보면은 훨씬 더 접근성이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비트코인의 ETF 승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유입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각각이긴 해요. 네. 전망이. 아직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은 거고 승인만 났기 때문에 전망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전에 선물 ETF가 처음으로 열렸을 때에 한 이틀 만에 15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뭐 한 1조 8천 2조 가까이 되겠네요. 네. 그 정도가 유입이 됐고 이건 현물이라는 걸로 이제 관점을 전환해서 보면 적게는 한 100억 달러 정도, 한 13조 원 정도가 되겠죠. 많게는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 10배, 130조가 유입이 될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130조 정도의 유동성이 이 비트코인 ETF에 유입이 될 것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300조 원까지도 보는 아주 공격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 자정 입장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게 스탠다드 차트드 보고서이긴 한데 130조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이 이 비트코인 ETF에 유입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가장 공격적으로는 300조 원까지도 있다. 뭐 더 크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소개해드리진 않을게요. 올해 이제 코인 해야 된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을 들어가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 ETF 승인도 있었고 또 하나가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 반감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 기저에는 사실 이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 선반영돼 있었죠.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도 지금 시세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빗썸 거래소 기준으로 6,470만, 6,48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승인 발표가 난 다음에 물론 비트코인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폭발적은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오히려 선반영돼서 더 많이 올랐고 오늘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라는 네. 느낌이에요. 근데 승인이 나고 나서 혹은 전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알트코인이 있어요. 뭐죠? 이더리움이었어요.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건 맞아요. 그 이유는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다음 타겟이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아까 반감기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반감기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도래한다라고 해요. 이거 이제 비트코인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채굴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그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이런 금을 캐는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렇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우리가 채굴자들이라고 부르지만 그 채굴자들이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개념이에요. 비트코인의 연산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최초에는 블록 하나당 비트코인 50개의 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4년 뒤에 이게 절반으로 줄었죠. 25개. 그 다음에 12.5개. 지금 6.25개까지 줄었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반감기에는 얼마겠어요? 또 반으로 줄여볼까요? 3.125개가 되겠네요. 정확히 그쵸. 얘기하면. 네.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4월에 이 반감기가 다시 도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시장에 풀리는 양이 또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얘기죠. 지금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어쨌든 투자장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럼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수요는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튄다는 그쵸. 거죠. 네. 우리가 수요 공급의 반기. 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더 높은데 이제 공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면 더 많이 올라갈 네,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다음 기대감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냐?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랐어요? 저도 이제 퍼센티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네. 2016년과 2020년 사이의 반감기 사이의 비트코인 가격은 1263%가 무려 올랐고요. 2012년과 2016 그 전이 되겠죠. 더 폭발적입니다. 5187%가 급등한 겁니다. 물론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초창기 소개되고 나서 초창기였고 처음으로 주목받았을 때 아시겠지만 많이 뭐, 올랐죠. 네, 폭발적으로 올랐던 그 시기에 올라탔던 반감기에 올라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뭐 폭등세가 그대로 이번 반감기에도 적용된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추산을 해 보면 상당히 높은 탄력성을 갖고 그쵸. 이 반감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건 저희가 짐작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 기대감은 네, 반감기다. 이게 비트코인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요. 오. 계속 무한정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2,100만 개까지밖에 안 만들 채굴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몇 개까지 나왔냐면요. 1,900만 개가 좀 넘는 얼마 안 상태가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럼 언제까지 이게 산술적으로 채굴이 될 거냐? 물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채굴됩니다. 2140년경까지는 채굴이 됐다가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돌에 채굴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제 그러면은 미래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나올 것 같고. 하나만 더. 죄송해요. 네. 아까 이더리움이 이제 알트코인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우리가 묶는데 알트코인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이제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 ETF는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네, 물론 이더리움 ETF가 곧바로 승인될 거라고 보는 시각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낮아요. 하긴 하지만 어쨌든 5월에 어쨌든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점에서는 이번에 아까 이더리움 아까 상승률이 좀 탄력적이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다음 타자가 이더리움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좀 매수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화랑기가 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오를 때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이 많이 같이 올랐었는데 네. 이번에 비트코인이 쫙 올라갔을 때는 좀 이상했던 게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5월에 있을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승인이 된다면 네, 시장은 굉장히 투자자들을 환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도 과연 비트코인의 ETF 승인 될지 안 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긴 한데 저는 네. 논의는 급물살을 탈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미국 그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입장이 나왔죠. 국내에서 거래 못 합니다. 당분간은. 이게 이제 기초자산에 대해서 우리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지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불법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미국 ETF 그 상장하고 나서 그 공지를 했다가 그걸 또 내리는 이런 해프닝도 오늘 있었고요. 네. 일단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는 증권사들에게 미국 ETF 거래에 대한 것들의 공지를 좀 보류해달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시일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미국 금융시장이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관점에서 주시하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거는 다른 여타 국가들에 대한 어떤 ETF 승인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ETF 승인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고 또 우리 거래소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개인 계좌는 열어주긴 하지만 법인 계좌가 지금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도를 바꿔달라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고 22대 총선이 이제 4월에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식으로 재구성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뭐 법 개정 문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상화폐 직접 투자하고 계신가요? 근데 일부는 저도 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좀 잘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일부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고 있죠. 아까 이 얘기를 제가 빼먹었는데 네. 지금 이제 거래가 안 되긴 하지만 거래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소위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아직 전망이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전체 자산 포트에서 5% 정도까지는 이 비트코인 ETF에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5%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 5%가 전체 파이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5%가 거기를 옮겨간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뭔가 빼서 거기에 담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내 시장으로 적용을 해보면 코스닥 시장에는 일부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참고하면 좋겠네요. 그러나 새로운 시각이네요. 당분간 거래가 안 된다는 거. 네. 이 부분까지 국내에선 말이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CPI 발표된 만큼 이 부분 과연 우리 미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한 ETF 승인 소식까지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